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투자 증시 아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힘든 하루하루 각도기 각산절입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네. 네. 참 변동성도 크고 네. 하루의 진폭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오늘도. 네. 어제 오늘은 지금 미국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의 문제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네. 한국의 문제가 굉장히 크긴 크고 거기다 미국 선물도 요즘에 변동성이 좀 크더라고요. 미국은 뭐 하루에 2% 왔다 갔다 하는 건 그냥 기본이니까. 네. 오늘 코스피는 0.86% 떨어졌고요. 2218포인트. 네, 2200이 다시 깨질 수도 뭐 있을 것 같은데 코스닥은 1.4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만 오늘 코스피 코스닥 4천억 3천억씩 순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별로 수급 특징이 없었고 코스닥에서만 1500억 정도 순매도를 하네요. 코스피에서는 잘 매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네, 원달러 환율도 좀 안정을 찾다가 다시 올라서 1433원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업종별로는 기계 섹터가 2%대 상승을 했는데요. 원전주들이 좀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것 같고요. 한신기계 같은 게 뭐 24% 상승을 했고요. EM플러스도 27% 뭐 각경 배터리 새로 개발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5% 오른 것도 영향을 줬고요. 의료정밀 섹터가 두 번째 상승을 기록을 했고 SD바이오센서가 2.5% 상승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떨어졌던 거는 그저께 계속 우려를 많이 했던 참 증권업종 오늘 3.4%나 떨어지면서 오랜만에 이렇게 굉장히 크게 떨어졌는데 키움증권이 오늘 8%나 떨어졌습니다. 네, 대표 증권사 중에 하나죠. 네, 참 브로커리지도 좀 걱정이 많이 되긴 하죠. 사실 네. 걱정이 안 되는 사업부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자기 매매하는 뭐 PI 쪽도 지금 채권 수익률이 너무 떨어지면서 좀 걱정이 굉장히 크고 실제 상황은 좀 심각하다는 상황 여기저기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채권 뭐 운용하는 쪽은 제일 큰 건 저거죠. 이제 PF의 지급 보증을 예전에는 은행이 했는데 아니면 건설사들이 했는데 이제는 이게 증권사의 업무로 좀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증권사의 수익원이 되어서 사실 상당히 좋았죠 그 동안에. 캐시카우였죠. 네, 약간 꿀 빨았는데 그게 이제 작년도에 항상 그래요. 너무 항상 경기가 좋으면 그 다음에 이런 후폭풍이 있는데 지금 후폭풍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고 어제 우리가 막 투덜거렸던 강원도 건으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이제 루머와 함께 그리고 또 찌라시와 함께 좀 과도하게 지금 좀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주 어려운 증권사들 몇 개가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이거 시간이 지나면 해결은 될 거거든요, 분명히. 이 시간 갑자기 유동성 미스매치가 나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는 있는데 이 회사들이 지난 몇 년간 꿀을 빨으면서 굉장히 돈들을 많이 벌었어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못 갚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급하게 갚아야 돼. 이거는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네. 사실 뭐 PF 부실 우려, 신용 보강 관련된 우려는 자기 자본 대비해서 요 PF 보증 금액이 얼마나 많으냐, 요거를 보면은 사실 요건 단기 유동성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위험한 증권사들이 요즘 거론되는 게 아니라 요게 낮은데도 거론이 되거든요. 그 말은 뭐 자기 자본 대비해서 그렇게 엄청 많은 PF 보증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도 단기 뭔가 미스매치가 일어나서 단기 이동성이 좀 부족한 게 좀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최종 대부자가 그래도 최악의 경우에 잘 역할을 해주면은 무사히 지나갈 수 있는 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다올투자증권이 9% 하락하면서 증권업종 중에 제일 많이 하락을 했고요. 유진, DB, 금투, 유안타, 한양증권, 삼성증권 다 4% 이상씩 많이 떨어졌습니다. 증권주들 워낙 많이 빠졌는데 추가로 더 빠진 거죠. 그럼요. 너무 많이 빠졌는데 이거 증권사 아마 역사적으로 따지면 IMF하고 그다음 리먼 사태 이후에 아마 제일 싼 가격 그 밸류에이션으로 액면가가 싼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회사 가지고 있는 자산과 이런 것들 다 감안해 봤을 때 제일 싼 가격 수준에 들어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PBR 0.6, PER 0.4배 뭐 이런 것도 뭐 대형 증권사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참 그 기준으로 많이 싸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가격 매김을 하고 있는 거예요. PF 터질 거를 지금. 가격 매김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PF가 그 정부에서도 이렇게 일단락을 하는 것 같았지만 시장에서 잘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요. 강원도에서 사건 터졌는데 이게 쉽게 가라앉을 일이 아니죠. 그래서 증권업종이 제일 많이 하락을 했고 화학업종도 그 다음으로 이었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어저께 그 자회사 롯데건설 유상증자 때문에 롯데 지주가 어제 9%나 떨어졌잖아요. 오늘 또 떨어졌더라고요. 한 3% 정도. 롯데케미칼도 오늘 5%대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 화학업종이라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그것도 또 영향이 있긴 있겠죠. 네. 뭐 LG화학도 4% 빠졌고요. 뭐 하나솔루션 4.6% 빠졌고 SK이노베이션도 네. 5% 빠졌고 다 같이 빠지는 장이긴 하긴 했습니다. 네. 금융업종이 그 다음을 잃었고 그래서 서비스업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국고채 금리가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리츠주들은 요즘에 너무 심각한데요. 폭포수지 얘네들도. 뭐 캔달스퀘어 리츠 이런 건 8% 떨어졌습니다. 네. SK 리츠 5.5% 하락, 롯데 리츠 거의 5% 하락, 코람코 원더 리츠 4.5% 하락, NH 오런 리츠 4.2% 하락. 무슨 리츠가 이렇게 하루에 4%씩 빠지는 종목이었나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고정된 약간 픽스드 인컴하고 거의 유사한 그쵸, 이거 주식이잖아요. 장기 투자에서 1년에 이자 4, 5% 먹으려고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네. 주식이 하루에 막 4%씩 빠지면은 얘네 요즘에 얘들도 포커스처럼 빠졌을 텐데 모르긴 몰라도 가격을 제가 리츠 별로 많이 관심이 없어. 부동산 경기가 사실 꺾이면 주거용보다 상업용이 더 타격을 많이 받는다고 하잖아요. 수익률이 확 줄어드니까 지금 예금 이자도 1년에 5% 주는 시대에 그게 제일 큰 문제야 리츠는. 네, 아무런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리츠는. 리츠와 예금은 서로 간에 상대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예금 금리가 뭐 지금 5%씩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네, 채권발 타격이 굉장히 심각하고 있는데 어제 오후 3시쯤인가요? 영국이 CPI도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가 10%였는데 10.1 나오더라고요. 예상치보다는 조금만 넘기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7월달 수치보다 8월달 CPI가 좀 내려갔는데 9월달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서 물가 피크아웃이 아직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뭐 페드와치도 11월 75bp 인상 확률은 이미 90%를 넘은 지 오래됐고요. 그렇죠. 12월 FOMC에서도 75bp 인상 확률이 하루 만에 64에서 8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긴축 우려도 최근에 미국 시장 선물 가격 꺾이고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 국내 시장만 보면은 이 채권 시장 우려가 영향을 좀 많이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 채권 시장 진정을 위해서 금융위에서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채권 안정 펀드 매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단기 자금 시장 이렇게 어려운 거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채권 안정 펀드 재원으로 이미 있는 1.6조 원으로 매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고 추가 캐피탈콜도 준비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캐피탈콜은 돈 더 줘라고 해서 이미 약정해 놓은 자금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청하면 이제 그거 가지고 또 추가 집행할 수 있는데 요게 사실 오늘 나온 소식은 뭐 다 알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1.6조 남은 거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이거 1.6조 활용해서 쓰겠습니다라고 말만 한 거니까 사실 뭔가 크게 나온 것 같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16조인 줄 알았어요. 16조요? 1.6조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일주일짜리도 안 되는 거고 금액이 채권 시장은 더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이게 총 그 약정한 금액은 아마 20조 정도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지금 이미 받아놓은 게 쓰고 남은 게 1.6조 정도 있는데 요거 먼저 쓰고 또 계속 캐피탈콜을 하긴 할 텐데 지금 좀 시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채권 시장 지금 피바답니다. 계속. 채권 시장도 안정이 중요해요. 주식시장 입장에서도 채권 시장이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은 일파만파 막 이렇게 돼. 어제도 저 스타킹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인가? 스타킹 올라가기 시작하면 주르륵 나가듯이 채권 신용시장도 그렇다는 거 빨리 정리하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습니다. 물론 어차피 부도날 회사, 어차피 시간을 줘도 못 살아날 회사는 부도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시장 원리에 따라서. 그런데 시간 때문에 다음 달만 한 달만 견디면 우리 전혀 문제 없는데 근데 여기 갑자기 숨 막힌 거 있잖아요. 그건 살려줘야지. 갑자기 채한 건 등 좀 두들겨줘야죠. 네. 그래서 오늘 시장 진화에 나선 건 금융위뿐만이 아니라 어제 논란에 있었던 롯데그룹, 롯데케미칼에서도 어제 사실 소문이 15%에도 CP 발행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롯데건설 유상증자를 한 거다 해서 발행 주식수가 발행 주식수 대비해서 유증 규모가 5%밖에 안 되거든요. 이 정도면 원래 보통 이렇게 주가 충격이 크지 않잖아요. 근데 어제 롯데 지주를 9%나 빠지게 했던 거는 이 2천억 유상증자뿐만 아니라 뭔가 유동성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우려 때문인데 요거를 달래기 위해서 15% CP 발행 실패했다? 요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연 5, 6%로도 우리는 순조롭게 조달 가능하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요 소식이 장 시작 전부터 오늘 아침에 알려지긴 했는데 그렇게 시장에서 믿음직스럽지 않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한국전력 채권 금리가 5% 중반대입니다. 매매 금리가. 근데 이건 거의 국가기관이나 마찬가지예요. 트리플 A거든요. 신용등급이 한국전력이. 근데 롯데케미칼은 더블 A 플러스예요. 그래서 신용등급도 몇 노치 낮은데 불구하고 5, 6%로 같이 한전하고 비슷한 금리로 조달할 수 있을까? 이게 뭐 가능은 해도 순조로울까? 이런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야지. 원래 그 금리였을 테니까.
네. 그렇긴 하죠. 근데 뭐 믿지 않는 거는 사실인 것 네. 같고 네. 그리고 또 롯데케미칼이 지금 일지머티리얼즈 인수해야 되잖아요. 요거 2.7조 원 인수 자금도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또 그치 네. 같이 한꺼번에 터지는 바람에 이것 때문에 뭐 나이스 같은 뭐 신용 평가사들이 신용 등급 하향을 검토하겠다라고 나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이런 문제가 좀 겹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롯데 지주, 롯데케미칼 둘 다 3% 5%씩 추가적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요걸 실제로 채권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 게 그 전단체 금리 제가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하루 만에 전단체 금리가 100bp가 올라갔다. 그저께 말씀하셨죠. 네, 말씀드렸었는데 내일 또 올라갑니다. 내일은 A1 등급. A1이면 제일 높은 등급이죠. 네, 그렇죠. 네. 17일 날 5.3%에서 18일 날 6.3%로 급등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놀래가지고 내일 7.2짜리가 나옵니다. 90bp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ELS 10% 넘어. ELS 미쳤어. 네. 이런 날도 오는 거야. 놀랍습니다. 네. 네, 단기 채권 시장이 증환펀드 쏘겠다고 한 날 이렇게 높은 금리로 발행을 한 거니까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니 근데 모든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면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만하게 하면 사람들이 대응할 수 있으면 되는데 갑자기 날씨도 20도 하다 갑자기 다음날 영하 1도 하면은 힘들거든. 근데 겨울 영하 8도 하다 영하 9도 하는 거는 똑같아. 느낌 별로 없어. 그거는 영하 8도 하다 10도 하면.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금융시장 똑같습니다.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좀 요거는 그래서 제가 숨통은 좀 튀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증권사 중에도 자기 자본 사이즈 제일 큰 미래에셋이거든요. 이거는 A1이면 제일 높은 신용 등급이에요. 네. 근데 이 미래에셋이 보증을 하는데도 네. 금리가 7.2%로 저한테 날라온 거면 이게 사실 채권 부서에서 네. 스스로 떼고 한 거니까 그거 스스로 제외하기 전에 올인 금리라고 하죠. 그거는 뭐 거의 8% 육박하는 뭐 네. 이런 수준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과연 롯데케미칼이 5, 6%로 조달을 순조롭게 네. 할 수 있을 만한 일인가라는 의심은 좀 들긴 그거야 합니다. 뭐 금리 더 줘야지 돈 땡길 수 있겠죠. 이거 3개월 만기입니다, 여러분. 3개월짜리가 3년짜리가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단기 자금 시장이 굉장히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국고채 금리가 좀 많이 반등을 했고요. 성장주들이 좀 많이 꺾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주들 중에 네이버는 오늘 좀 방어를 했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떨어졌고 카카오가 좀 반등을 하다 싶다가 오늘 또 4% 정도 추가로 하락을 했고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가 5%, 3%씩 또 하락하면서 카카오 주주들은 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게임주도 올해 또 안 좋았습니다. 최근에 며칠 또 반등을 했었는데 위메이드가 또 6% 정도 떨어졌고요. 그 위믹스 3.0 기대감 때문에 이틀 동안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오늘 하는 당일이라서 그런지 오늘은 좀 떨어졌습니다. 뭐 크래프톤, 펄어비스,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다 같이 2에서 4%씩 하락을 했고요. 엔터주도 오늘 하이브가 4.6% 제일 많이 네. 빠졌고 JYP도 SM도 마이너스 4%, 3%씩 하락을 했습니다. 얘네들은 그동안에 가격이 좋았던 애들이죠. 저기 빼고는 하이브 빼고는. 네. 네. 그리고 증권주들 아까 많이 빠졌다고 말씀드렸고 건설주도 사실 장중에는 좀 많이 빠지다가 방어는 좀 한 것 같아요. 예. 낙폭은 좀 줄여서 방어를 했는데 건설주는 사실 네옴시티 기대감 때문에 현대건설은 플러스였거든요. 그리고 원전주들 좀 올라가지고 건설 업종 섹터 자체는 플러스였지만 오늘 뭐 중소형 건설사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태영건설, 금호건설은 6%, 5%대, 동부건설 4.6% 정도 하락을 했고요. 뭐 DL건설, 한신공영, 계룡건설, 현대산업개발 뭐 다 1%대씩 하락을 했습니다. 네. 레고랜드의 충격이 레고 부서지는 것처럼 크게 나타나네. 네. 네. 충격이 크네요. 네. 그리고 어제 테슬라가 3분기 매출액 발표를 했는데 컨센보다 좀 하회했더라고요. 그 이유 때문인지 시간으로 6.3%나 좀 떨어지고 있는데 아침에 4% 빠졌는데 더 빠졌네요. 네. 그리고 추가로 이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에 좀 과하게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이런 언급도 했다네요. 뭐 이렇게 솔직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예전에 인수 파기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계약을 써놔서 불가하지. 네, 법원 명령으로 28일까지 인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도 좀 부담이 그럼 주식을 있었던 또 것 같아요. 팔겠다는 얘기처럼 난 들리네. 주식 또 팔겠다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네, 정말 카카오 주식들은 어떻게 하면 좋아? 테슬라입니다. 이거. 미안해. 카카오 때문에 많이 충격받았나 보다. 네. 네. 테슬라 그래서
2차전지 섹터가 사실 이 약세장에도 잘 방어를 했거든요. 네. 뭐 신고가 가는 종목도 나오고 했었는데 오늘 뭐 테슬라 소식 때문에 2차전지주도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SK 이노베이션은 특히 5%대 제일 많이 좀 떨어졌는데 뭐 보고서도 추정치 내리고 이렇게 많이 이런 리포트도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온 자회사의 이 프리 IPO 자금 모집이 계획에 좀 못 미쳤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데이터 센터 화재 난 거 있잖아요, 카카오. 네. 그거 SKOD 배터리를 넣었다고 하는데 화재 원인이 배터리로 만약에 밝혀지면 네. 이것도 배상 책임이 조금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겹칩니다. 네, 그래서 정유가 사실 유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SK 이노베이션이 많이 쟤네들은 정말 불행합니다. 떨어질 때는 2차 전지로 되고 오를 때는 실적 좋은 유가는 하나도 반영 안 되고 정말 운이 없네요. 그러네요. 이건 진짜 운이 없는 거다, 진짜. 네. 네, 그래서 오늘 뭐 그동안 좋았던 뭐 LNF, 에코프로, BM 좀 조정을 받는 모습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원전주들 중에 한수원이 폴란드의 두 번째 원전 수주 계약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폴란드 현지 언론에서 나왔는데요. 현지 에너지 기업인 제팍 그리고 폴란드 전력공사, 한수원 이렇게 해서 2주 내로 신규 원전 신축 사업에 서명을 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이 기대감 때문에 오늘 뭐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뭐 한신기계, 일진파워, 뭐 G2파워 뭐 상한가도 가고 뭐 20%대씩 상승도 하고 오늘 원전주들이 좀 괜찮았습니다. 네. 어려운 장입니다. 신용 위기가 벌어지고 있는 일종의 위기가 벌어진 거예요. 네. 물론 주가는 반영은 됐죠. 지금 주가가 PBR 배수로 0.8배대니까요. 84 정도 된답니다. 0.84 정도 되니까 위기는 반영은 되어서 밑으로 공간이 많이 열려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위기가 되면 단기적으로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채권 시장이 일부 지금 그런 면이 있고 이것들이 주식 시장으로도 그 파급이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전념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미 오늘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 많이 빠진 종목은 결국 채권 시장 발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뭐 건설, 뭐 증권 이런 것들은 전부 그런 쪽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안타깝습니다. 이거 빨리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금융 당국에서 좀 빠르게 발을 좀 놀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일단 매입하겠다고 언급을 했으니까 빨리 집행을 하겠죠. 네네. 네, 저희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